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켓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온 산, 온 들녘, 온 거리가 단풍과 낙엽의 물결로 출렁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좀 쓸쓸하지만은 이 아름답고 운치 있는 계절, 가을이 올 한 해만으로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조바심도 좀 들죠. 연이틀 내리던 비가 개면서 공기도 한결 맑아진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서울 비롯한 중부지방의 날씨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서울지방 낮 최고 기온 15도, 16도가량 되겠습니다.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금 개혁 후 폭풍, 복지부 장관 교체설 이런 주제입니다. 청와대와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을 개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당의 고위 관계자는 어제 청와대가 최근 복지부 장관 3평을 듣고 다닌다면서 교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에 대한 문책성 교체라는 설명인데요.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교체 가능성이 반반이었는데 대통령이 박 장관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교체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보고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 주무장관 입장에서는 타당성, 합리성을 띤 이런 보고서를 올렸는데 대통령은 심기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한 이유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뒤에 복지부는 지금 후폭풍이 거센 상태입니다. 청와대가 개혁안 사전 유출 의혹을 이유로 복지부 국민연금 담당 간부들의 휴대폰까지 압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 개혁은 아예 입 밖에 꺼내기 어렵게 됐다는 게 복지부 안팎의 분위기입니다. 뉴스자켓쇼 두 번째입니다. 미 합참 한반도 군사태세 축소 계획 없다 이런 주제입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한반도에서 군사태세 축소를 계획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협상이 진전될 경우 적절히 조정할 준비는 돼 있어야 한다는 여지는 남겼는데요. 미 합참 공보 참모 패트릭 라이트 대령은 미국의 소리방송 인터뷰에서 전날 조셉 댄퍼드 합참의장의 주한미군 군사태세 변화 발언이 있었고 주한미군 감축이나 연합훈련 축소를 의미하느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현재 한반도에서 군사적 준비 태세를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라이더 대령은 다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협상이 진전되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노력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절하게 조정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게 던퍼드 의장 발언의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쇼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내년 초 김정은 만난다 이런 주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서둘 것 없다고 속도 조절론을 펴면서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쌍방향을 강조했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의
어제 뉴욕에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은 여전히 열리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와 관련해서 잡혀지고 있는 여행들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렇게 지금 세 나라 수장들 이분들의 일정이 여러 가지 잡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기됐다 하지만은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날 만나려 한다. 이번 회담은 다시 잡혀서 꼭 열릴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뉴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경유차에 주던 혜택 다 없앤다. 이런 주제입니다. 정부가 10년 만에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경유차 몰아내기에 나섰습니다. 새로 경유차 산 사람들 좀 입장이 그렇겠죠. 좀 화가 나기도 하겠고요. 최근에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저공해차로 인증받아서 주차료라든가 통행 혼잡료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온 경유차 95만 대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면 폐지됩니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이르면 내년 초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할 예정인데요. 환경부는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 또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퇴출할 방침입니다. 유재철 환경부 생활환경실장은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이 경유차, 휘발유차다. 특히 경유가 휘발유보다 9배 이상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대체 차종이 없는 경유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퇴출할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현금 푸는 복지 내년 33조 돌파. 여야가 웃는 얼굴로 완전 합의를 한 게 지금 아동복지수당, 노령연금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쪽은 국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 세금 문제를 들어서 반대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현금을 푸는 복지에 지금 여야가 손을 잡고 시행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합의를 했는데요. 결국은 국민 돈이죠. 세금이고. 두 번째, 국민연금 인상 저항 여론에 문 대통령 전면 재검토하라. 다음, 대법원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공식 반대.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특별이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원래 현상 유지대로 사법부의 판결은 법과 양심에 의한 건데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재판부 출범하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거죠. 다음, 북 준비 안 됐다. 미국 회담 연기. 다음, 트럼프 상원 지키고 하원 내줬다. 트럼프 정부의 중간 평가 선거에서 공화당인 트럼프가 상원을
많이 당선시켰고 민주당에서는 하원을 많이 당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도 트럼프에게 모든 권한을 주지 않겠다. 상당히 이번 선거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그런 선거 결과죠. 다음 김동연 이르면 오늘 교체 경제부총리 김동연 오늘 교체 후임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의뢰. 네, 다음 김병준 전원체계 최후 통첩 비대위 결정 거부하면 해초.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래서 전원책 조직특별강의위원장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삼고초려 그 이상 10고초려를 해서 모셨는데 이제 와서는 전당대회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전원책 조직특별강의위원장과 김병준 비대위원장 간의 엇박자,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 결정에 전원책 변호사가 거부하면 해초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3, 4, 5였습니다. 다음 뉴스 속 유머 한자를 권합니다. 이 나라와 정부 관료들이 국민의 울분을 키운다. 이 나라와 정부 관료들이 국민의 울분을 키운다. 이런 주제입니다. 세상 좋은 뉴스 속에서 웃고만 살 수 없습니다만은 서울대가 제목에 울분이 포함된 국내 주요 일간지 보도 약 30년치를 분석한 결과 가장 자주 울분을 국민들에게 유발한 집단 1위는 바로 정부 조직과 관료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가장 자주 울분을 느낀 집단은 사건, 사고 피해자, 그 가족이었는데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또 서울대 보건대학원 한림대 미디어스쿨은 지난 1990년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국내 7개 종합일간지 기사 중 제목에 울분이 들어간 321건을 통해 울분의 주체와 원인 등을 분석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 정부나 고위층 관료들이 국민을 좀 재밌고 즐겁게 웃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 정부 조직 관료는 전체 기세 가운데 93건에서 울분을 유발했고 다음은 정치인, 기업 등이 국민을 화나게 하고 울분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화나게 했고 울분을 일으키게 하면서도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산다는 그런 심리적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국민을 살펴주고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는데 걱정해야 되는데 반대로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고 살펴줘야 될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울분 일으키면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그런 사실이라는 심리적 분석. 글쎄요. 이제는 어차피 정부나 정치인들이 국민을 크게 잘 살지 못하게 할 바에는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웃음이나 간혹 선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속에 담긴 유머 한자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 오늘은 정경화 시인의 장작이라는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대에게 가는 길은 내 절반을 쪼개는 일. 시퍼런 도끼날이 숲을 죄다 흔들어도 하얗게 드러난 살결은 흰 눈꽃처럼 부시다. 그대 곁에 남는 길은 불씨 한 점 살리는 일. 바람이 외주를 타는 고개 같은 춤 사위에 한마디 비명도 없이 아낌없이 사여간다.
그대 안에 이르는 길은 기어이 제가 되는 일. 환웅으로 굳은 상처 달빛으로 닦아내면 비로소 쌓이는 정멸. 솔씨 하나 묻는다. 시인의 내공이 대단하죠. 창작의 일생이란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소나무라든가 뭐 참나무를 이렇게 통나무로 쪼개서 이 불을 피우는 엄청난 화력을 일으키는 장작으로 변하는데, 이 장작을 쪼개면서 그대에게 가는 길을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화력은 연인의 따뜻한 품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시인의 이런 그 내공이 깊은 표현을 잘 담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정경화 시인의 장작이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장사 접습니다. 자영업자 최대폭 감소, 이런 주제입니다. 경기 악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문을 닫는 가게가 늘면서 전체 자영업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통계청이 내놓은 경제활동 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기준으로 전체 비임금 근로자는 686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 직원인 무급 가족 종사자를 합한 개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급등하고 제조업이 부진한 여파로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부문에서 비임금 근로자의 감소가 두드러졌기 때문인데요. 이 전체 자영업자 수가 감소한 것과는 달리 60세 이상 고령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올 8월, 6월, 8월 60살 이상 고령자는 207만 9천 명으로 전체의 30.3%를 차지해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 반면에 은퇴 후에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입니다. 베트남 한국어 연수생 4년새 20배, 이런 주제입니다. 지난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입국한 베트남 유학생이 2만 977명으로 2013년에 비해서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한국어를 배운 뒤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최고의 직장으로 꼽히는 한국계 법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자기 나라 베트남에 가면은 그 나라 최고의 직장으로 꼽히는 한국계 법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연수생이 무려 20배가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노래와 춤 등 한류 열풍과 함께 또 이처럼 한국어를 개설한 세계 대학, 나라들도 최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세계 속에 한국이 가장 우뚝 선 나라가 지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뉴스죠. 이제 뉴스 체크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지난 신문을 이렇게 스크랩하다가 이런 문구가 확 눈에 띄었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말라. 그 시간에 집부터 정돈하라. 세상을 탓하지 말라. 그 시간에 집부터 정돈하라. 저 뜻금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사실 많죠. 그렇다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분노만 키워가면은 세상이 온통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덤벼드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두는 세상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살펴보고 자신 내면에 헝클어진 것부터 정리해보란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시죠? 뉴스프리전 뉴스자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